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일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마련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청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선택이어야 되고요. 서울을 가지 못하는 게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승리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뭐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 노력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은 이 중에서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일종의 어떤 그 능력주의 함정이라고 하는 여기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수능 점수를 통해서 증명되고요. 인서울 하는 데를 통해서 증명되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떤 그 좋은 어떤 엘리트 자리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요 사회 구조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정규직 시험을 쳐서 들어갔으면 사실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을 계속 반대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정말로 공정한 거 올바른 건가 하는 문제들이 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험이라는 공정주의 혹은 능력주의의 함정이 그대로 좀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걷어내지 않으면 지방은 영원히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이 될 거고요. 또 서울은 그 관문을 하나 뚫고 오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계속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강의를 조금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대만 가면 애들을 등록금도 다 대주고 지자체에서 아예 막 그 친구들 4년 동안 뭐 밥도 먹여서 이런 식의 어떤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학생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올까요? 나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다시 서울 사람화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500년의 역사가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줘 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지원해 줘야 될까에 대한 답은 되게 명확해집니다. 다시 지역에 있을 인재다. 이 지역을 발전시킬 인재들에게 어떤 방식의 지원책을 만들고 그네들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더 가지게끔 만들어줄지에 대한 고민이 지역대학 혹은 지역기업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고민이 아주 지역적인 부분들만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적이고 큰 틀의 어떤 그 전략을 두고 요 작은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어떤 그 노력들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학령 인구 감소, 전문대학 위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이버 사업이라고 고등 직업교육 거점 지구라고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45억을 지원받게 돼요. 이게 이제 소멸 지역 쪽에 포커스를 두고 전문대학의 특화 사업이죠, 하나의 어째 보면은. 근데 제가 달서구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요. 그 성서 산업공단이 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사실 그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막 이쪽으로 지금 거기 일을 하는데 지자체랑 해가지고 환경이라든지 뭐 여건이라든지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인식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뭐 연봉 이런 거 다 이게 매칭을 시켜도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외국 근로자로 이렇게 지금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수도권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청년층의 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자꾸 이제 커지는데 16년도에 보면 42만 명에서 2020년도에는 93만 명으로 2배 이상 지금 빠져나가게 됐죠. 일단 연봉 차이가 이제 지방하고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3,540만 원이고요. 비수도권은 3,19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으로 치면은 348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그 인력 수요하고 주력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인력 양성이 대학에서 미스매칭된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문화, 지역 정조 인프라가 좀 낮다. 뭐 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역에 남게 하려면은 그 지역에서 대학에 공부를 해서 그 지역에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하이버 사업이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대학, 지자체, 지역의 기업 이 상생을 통한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입학에서부터 교육시켜서 그다음에 취업, 정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어쨌든 대학은 지역 특화 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지자체와 지역 사회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나 또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지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인상 깊었던 수업 이름이 마을학 개론이라는 수업인데 이 수업의 형식이 CBL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베이스 러닝, 지역사회 경험 학습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네. 마을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에 대한 조별 프로젝트를 그 지역 마을에서 직접 관련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런 CBL 학습의 장점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안동민속축제라고 역사가 지금 49년이 됐고 내년에 50년이 되는데 제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견을 낸 게 내년은 50주년이니까 네. 프로그램 한 꼭지 정도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라든가 지역의 인문대학이랑 함께해서 뭐 그런 포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젊은 청년 연구자들이 발제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꼭 일자리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지역 출신들이 아닌 친구들 또는 포함해서 4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게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지역 자산을 최대한 학생들에게 붙인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CBL 같은 것들을 많이 잘하는 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쿄라든가 지역 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네. 인구가 적은 강소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들도 좀 더 지역 사회랑 연계해서 수업 과정도 개설하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지역 사회에 대해서 더 애정도 가지고 더 기회를 찾을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